스타트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시장 개장하기 전에 이슈들 모아서 올바른 해결책 제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김진서 해설위원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중요한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이슈 가장 그렇죠. 크죠. 네. 이 합병 여부가 결정된 임시주총 회의가 17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슈가 있습니다. 14일이죠. 오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두 번째 법정 공방이 열리는데 이슈를 좀 정리하고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까요? 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리고 엘리엇 어제 가처분 소송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어떤 합병 이슈가 계속 시장에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그룹이 시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삼성그룹 가운데서 이런 합병에 대한 이슈가 그만큼 시장에 큰 어떤 의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병이 5월달 이후에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엘리엇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자체가 좀 출렁거리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7일 날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오늘은 D-3일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 두 주체 간의 그 어떤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 마지막으로 외국인들 어떤 흐름까지도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저녁에 제가 잠이 안 와서 좀 보다가 어떤 일간지에 어제 같은 게 광고가 좀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 주주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모든 이슈가 결국 삼성 관련돼서 합병 상당히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달 합병 계획 이후에 상당히 시장의 의미가 좋았었는데요. 엘리엇 이후에 여러 가지 주춤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5월달 이후에 엘리엇 펀드 이후에 삼성그룹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좀 못 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고요. 결국 이 부분의 판단은 개인에 대한 판단보다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리고 어떤 엘리엇의 법률적인 판단부터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의 기본적 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어떤 삼성물산의 판단을 들어봤기 때문에 결국 주가를 넘어서 법률적인 부분은 결국 이번 합병에 대한 판단이 맞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률적인 입장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엇이 가처분 이번에 신청 항고심이죠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언제 나올지 몰라도 17일 이전에 판단 나와야 되는데 기사나 기본적인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1심에 나온 그 원심을 깰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모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이 개인적인 판단을 못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고 자 그렇다면 외국계들은 이럴 때에 결국 ISS의 어떤 판단과 그리고 한국은 국민연금의 판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의결기관이죠. ISS의 판단은 이번 합병이 맞지 않다. 결국 이번 합병은 본인 입장에서는 합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의 어떤 권고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자, 외국계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국내계 판단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일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회의체를 열었는데 그 결과는 이번에 합병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것은 맞다는 쪽으로 입장을 좀 정리됐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그 법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총 전에는 주총 전에는 의결권을 공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법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연금은 17일 날 임총회에서 공식적인 의견 내겠다지만 그 내용은 이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졌다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ISS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분으로 삼성물산의 의결권 약 11.2%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돈, 즉 우리들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판단에 우리는 상당히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총 합병 안건에 대한 통과, 결국 캐스팅 보드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입장 기본적으로 맞다고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 여러 가지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과거에 소버린 그리고 헤르메스, 아이칸 소위 이런 펀딩 자금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들을 그만큼 10년, 20년 성장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나갔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엘리엇 입장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제휴처나 이슈를 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참여자들은 이것은 단기적일 것이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기본적인 경험에 의해서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건설과의 합병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모직도 어떻게 보면
에버랜드 합병으로 패션, 그리고 레저까지 합병에 대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이번 합병 전에 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결국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병해서 나한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요. 그만큼 회사 측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우리가 좀 포인트로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아직까지는 공식 명칭이라고 정의지 않죠. 뉴 삼성물산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2020년까지 매출 60조 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전이익으로 4조 원에 달해서 아무래도 주주가치 극대화하겠다는 이런 코멘트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마음을 좀 가는 것이 좀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자, 잠시 차트를 보면서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서 외국인의 입장 그리고 국내의 입장을 좀 보시는 것이 좀 의미에 대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보시면은 지난 5월 27일이죠. 5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이 합병 코멘트 이후에 삼성물산 상한가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계가 약 34%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의미는 어제 같은 경우에 33%, 약 1%대 어떤 외국계 지분이 좀 빠졌다고 우리가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5월 27일 날 그때 여전히 똑같이 5월 26일 날 상한가 모습 갔을 때 2.8%, 물론 이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외국인의 지분은 적지 않지만 그 당시에 2.8%에서 최근 들어서 3.4%로 삼성물산의 외국계 지분은 떨어지고, 그리고 제일모직의 어떤 물량은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외국계들도 방향을 좀 못 정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합병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을 결정했는데 분명한 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연히 왜 속 시원하게 공개를 못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실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일전에 SK 그리고 SK CNC에도 있겠지만 주총 전에 어떤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실은 맞지가 않고요. 오늘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로 또 국민연금에 또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총 전에는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불가하는 것이 국민연금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병 관련돼서 17일까지 이슈가 있기 전에 이런저런 진통이 있다는 것으로 좀 맞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팩트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KCC 삼성물산 의결권 관련돼 가지고 에일리엇 관련돼 좀 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17일까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이 합병 관련돼서 시장 참여자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국민연금 며칠 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또 오늘 좀 번복한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속 시원히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뒷말이 무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주총 이전에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과 합병안을 의결하는 삼성물산의 주총이 17일이니까 디데이 4일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소액주주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물산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3일 어제였죠. 이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는데, 광고를 게재한 이후에 합병에 찬성하는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또 예상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저희가 큰 전망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 있게 봐야 될까요? 네, 기존 소액주주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액주주인데요. 한 주부터 10주까지 그런 주주들이 요즘 들어서 좀 대접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소액주주 모십니다는 표현을 썼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의결권에 대해 사인하고 이렇게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대그룹들이 소액주주 관련돼서 혹시 그동안은 좀 이렇게 홀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여러 가지 권리나 그리고 반기배당, 분기배당, 또한 주주 환원 정책 등 대기업들이 소위 소액주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소액주주에 대한 판단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떠나서 증권사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들어서 보고서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합병이 무산된다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어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페이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그룹들 결국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그동안 프레임이 있었고요.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주 관련돼서, 즉 오너 관련된 오너십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그룹 이 시간 이후에는 결국 먹거리를 그 바이오 관련주로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합병을 통해서 또 다른 바이오 그룹주 관련돼 가지고 결국 또 다른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쯤이지만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로 경영자 오너들을 지금 옥고에 있는 오너들, 어떻게 보면 국민통합이나 정책 관련돼서 또 그 석방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것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런 합병에 대한 오너가 또 다른 어떤 지도력으로 좀 정리되어 있다면 상당히 그 레벨을 할 수 있는 것도 의미로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리하면 증권사 입장에서 이번 합병에 있어서 합병이 되면 주가가 오르고 합병이 불발되면 떨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지도력이 훼손된다는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어떤 기사를 통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대한 앞서서도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합병이 무산될 경우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무려 22.6%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수입니다. 역시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파악해 보니까 합병이 만약에 무산이 되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내놨거든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실은 ISS가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거 저도 좀 의외의 모습이 있는데요. ISS의 기본적인 입장은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합병에 대해서 만약 반대한다면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어떤 그 레이트가 좀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의미 가운데서 제일모직인데요. 실은 합병을 하면 주가가 뜨는 것이 우리가 기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5월 26일 날 그리고 5월 27일 날 이때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뜨겠다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엘리엇 이후에 M&A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27일 날 상한가 이후에 21만 원대부터 최고는 18만 2천 원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합병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엇을 통한 외국계 어떤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좀 등락하는 것인지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삼성물산의 의미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8일 날 8만 원대부터 6만 5천 원대까지 합병을 하면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떠야 되는데, 엘리엇이나 이런 어떤 잔파동을 통해서 주가가 좀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17일 날 전후에 어떤 주가가 또 다른 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할 주총이 17일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관해서 합병 경과와 시너지 효과, 게다가 만약에 무산됐을 때 시장의 파급력까지 자세하게 이번 시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목해볼 이슈의 흐름 다뤄드렸고요. 지금까지 스타트 이슈 점검 시간이었습니다.